네, 안녕하십니까. 취업 준비 시작하자. 모스 자격증 따기 MS 워드 2016 엑스퍼트 버전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워드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워드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흔히 뭐 회사에서 워드를 좀 쓰시거나, 아니면은 뭐 학교나 뭐 공기업에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일단은 모스의 과정에서 제일 첫 번째는 파트가 문서 관리 및 공유라는 파트가 됩니다. 이 파트에서는 총 4가지 정도를 배우게 될 텐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두 개를 묶어서 기본 및 서식 설정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모스의 기본, 아, 워드의 기본 화면, 그리고 워드의 이 기본 화면에서 옵션으로 들어가서 어떤 걸 설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이제 기본적인 작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문서 작성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되는 게 서식입니다. 서식이 뭔지는 부록에다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서식은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일단은 정말 쉽게 생각을 하자면 내 문서를 예쁘게 하자라는 뜻이 됩니다. 보통은 뭐 표를 넣거나 그림을 넣거나 캡션이라는 기능을 넣거나 등등등, 또는 글자 크기, 글자 색 등등등, 이렇게 뭔가 좀 꾸민 듯한 느낌을 들게끔 해주는 게 굉장히 오늘 수업의 목적이 됩니다. 오늘은 예제 파일이 있습니다. 예제 파일이 있는데요. 예제 파일은 흔히 이제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책에 나오는 자료들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자료를 이용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제 제가 따로 제작을 해서 만드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작권의 문제도 되기 때문에요. 예제 파일은 어, 제가 따로 제작한 예제 파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 예제 파일은 사실은 뭐 많이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뭐 저희가 시험 보러 가면은 거기서 또 작업을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제 파일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좀 다르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셨다가 나는 실제 만들어서 해보겠다, 나는 좀 글을 치면서 연습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오늘 제 수업 들어보시면 아마 좀 판단해 쓰실 거고요. 예제 파일을 이용하실 거면 예제 파일 이용하셔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제 파일은 샘플 폴더에 담아 놓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어떤 걸 배우는지 한번 중점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옵션 설정인데요. 첫 번째로 제일 해야 될 건 이제 자동 저장 간격이라고 해서 저장을 계속 할 때 저희가 이제 수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장을 자동으로 해주는 거에 대해서 옵션 설정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저장할 때 어떤 확장자로 저장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식 설정입니다. 서식 파일 저장과 이제 첨부 같은 것들도 있고요. 개발 도구 들어가서 어떤 탭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여기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주의사항은요. 초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실기 자격증들의 약간 모션을 좀 보면 맨 처음에 있는 것들은 간단하게 끝낼 수 있고요. 점수를 100%다 얻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좀 빠르게 가져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작업 인지사항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느낌이 좀 드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워드 한번 화면 보시면서 진행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전에요, 어, MS 오피스 프로그램들 아마 혹시 있으실 거라고 제가 좀 믿고 있는데, 없으시면은 뭐 돈을 주고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니면은 뭐 근처 지인한테 프로그램이 있냐고 물어보신 다음에 이제 같이 사용하셔도 되고요. 들을 이제 좀 준비를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이제 워드랑 파워포인트, 엑셀, 액세스, 아웃룩은 기본적으로 다운로드가 되기 때문에요. MS 오피스 2016 버전만 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놓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워드를 처음 틀었을 때 화면이고요. 2016 버전은 다른 버전과 다르게 이렇게 문서를 바로바로 고를 수 있게끔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문서를 눌러주셔서 새로운 문서를 한번 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더블 클릭을 하셔서,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이제 워드 화면입니다. 일단은 먼저 좀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지금 처음 보고 계신 화면이 A4 용지 사이즈에 대한 관련이고요. 뭐 A4 용지 사이즈 말고는 다른 사이즈로 하진 않으니까 그냥 가만히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위에 보시면 메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쪽 말고요, 이쪽에서 눌러주시게 되면은 빠른 실행 도구모의 추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요.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 옵션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거고요.
도구 모임 추가 같은 거 눌러주시면은 또 추가가 되는데 이건 뭐 아무것도 없죠 지금. 사용자 지정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옵션이 올리게 되고 표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어차피 위에 있는 것을 제가 이제 말한 거기 때문에요. 네, 여기 또 마찬가지겠죠. 자, 일단은 여기 파일 탭, 홈 탭, 삽입 탭, 디자인 탭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탭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만약에 디자인 탭으로 가세요 또는 이제 삽입 탭이나 홈 탭으로 가세요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위에 있는 탭을 눌러주시면서 하나씩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하실 때 어떤 것을 눌러야 하잖아요. 눌러서 이제 기능을 적용을 시켜야 될 때는요. 여기 위에서 다 찾아보시면 이름이 그대로 써져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 요거는 좀 패스를 하도록 할 거고요. 일단 화면 구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잠깐 영상을 멈추신 다음에요. 떤 것들을 좀 진행해 볼 거냐면요. 뭐 이렇게 흔히들 이제 타자를 좀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은 물론 뭐 있는 거에 대해서 그냥 설정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조금씩 치는 것들도 있을 거라서요. 간단하게 뭐 애국가 같은 거 1절, 2절, 3절, 4절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좋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드래그도 한 번씩 해보시고요. 오른쪽 달락 눌러서 단락으로 가셔서 뭐 이런 것들도 뭐 한번 눌러보시고 텍스트 방향 같은 것들도 한번 이렇게 계속 다 눌러보시고 좀 시행착오를 몇 번은 겪어봐야 이 워드랑 친해질 수가 있겠고 어떤 거 눌렀을 때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 첫 번째 파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파트에서 제일 첫 번째 섹션을 배워야 될 때는 이제 워드 옵션입니다. 옵션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첫 번째는 자동 복구 저장 간격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보통은 10분으로 설정을 해라 또는 15분으로 설정을 해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제 진행이 될 건지는 여기서 이제 설정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15분이라고 설정이 될 텐데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처음으로 딱 맞이를 하셨을 때 파일 탭 쪽에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옵션, 맨 밑에 있는 거 옵션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워드 옵션 쪽입니다. 이쪽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설정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좀 내려가다 보면은 이렇게 표시 언어 교정들 많은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는 자동 저장을 할 거기 때문에 저장 쪽 가신 다음에 자동 복구 저장, 정보 저장 간격을 10분에서 만약에 문제에서 10분으로 하라 그러면은 가만히 냅두시면 되겠지만 뭐 15분으로 하라, 20분으로 하라 이런 말 나오면 이렇게 숫자만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이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10분이고 이제 주의사항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밑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요 알아서 자동으로 10분 정도 계속 저장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벌써 끝났죠? 한 가지의 섹션이 벌써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섹션 한번 바로 공부해 보도록 해볼까요? 이번에는 로컬 파일 위치 변경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저장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저장이 안 된 상태는 문서 1이라고 뜨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곳에 저장을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컴퓨터에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바탕화면으로 저장을 돌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위치는 바탕화면으로 조정을 할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옵션 쪽 들어가시면 돼요. 아까 전에 파일 탭에서 옵션 쪽이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장 쪽으로 눌러주신 다음에 아까 전에 첫 번째 요거가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첫 번째는 요거 했었죠. 요거. 자, 두 번째는 아까 전처럼 기본 로컬 파일 위치가 지금 제 PC에 다큐먼트라고 하는 문서 파일에 저장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만약에 뭐 문제에서 바탕화면으로 하세요. 어디 위치로 가서 저장하세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은 맨 끝에 찾아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제가 위치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지금 여기에 저장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문서가 더큐먼트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쪽을 제가 이제 바탕화면 쪽으로 바꿀 겁니다. 왼쪽에 보시면 바탕화면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눌러주시면 바탕화면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데스크톱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바탕화면으로 돌려놓고 확인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부터 이 파일은 이제 바탕화면 쪽으로 저장이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간단하죠. 그래서 일단은 섹션 첫 번째에서 배우는 것이 자동 복구 저장 간격 설정과 로컬 파일 위치 변경항인데 바탕화면으로 조정한다는 말은 똑같이 나올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바탕화면을 조정하세요. 또는 아니면 그냥 문서 파일로 두세요. 또는 뭐 여기 들어가서 여기에 저장하세요 라는 뜻이 될 거거든요. 자, 그럼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 겸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워드 보이시면 모스에서 첫 번째 문제가 자동 저장하는 분 설정하는 거랑 로컬 파일 위치 저장하는 게 나오게 될 텐데 파일에서
맨 밑에 옵션 들어가신 다음에요. 첫 번째는 저장 들어가셔서 이 저장 탭에 어울리는 것만 먼저 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첫 번째 섹션은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워드 옵션 쪽에서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5분으로 해라. 그러면 5로 치시면 됩니다. 만약에 20분으로 해라. 20 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목을 좀 잘 알아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로컬 파일 위치. 요거 밑에 거는 나중에 할 거고요. 일단 위에 거 로컬 파일 위치를 어디다가 해라. 뭐 문서에다라고 하면은 문서 누르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바탕화면에 하라 그러면 바탕화면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뭐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저장을 할 때 확장자의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4-1 주의사항 확장자입니다. 확장자는 파일 이름 뒤에 붙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워드 파일 정도, 워드는 그냥 소문자로 워드 파일의 확장자는요 뒤에 점으로 시작하고 docx라고 도큐먼트 x라고 표시가 되는 확장자가 있습니다. 보통 보시면 이렇게 위에 옵션에 docx라고 보이실 겁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것들로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거진 않습니다. 옛날에는 doc로만 이제 저장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docx라고 해서 워드 문서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워드 문서에 나중에 매크로를 배우실 때 매크로를 포함시킬 때는 docm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docx까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 섹션은 끝났습니다. 지금 저희가 옵션 설정 쪽에 있는 섹션 1에 대한 첫 번째 과정을 끝났고요. 이번에 섹션 1에 있는 두 번째 과정인 아마 오늘 수업의 마지막인 서실 설정이 될 텐데요. 이거는 이제 예제 파일이 필요합니다. 예제 파일은 제가 이제 여기 샘플 폴더에 예제 1, 예제 2, 예제 3을 넣어놨는데요. 예제 1부터 먼저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 파일을 여시면은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진 되게 문서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주의사항을 몇 가지만 좀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5번 갈게요. 일단 시험 시작 시에 저희가 이제 틀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원래 열려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1강에서 프로젝트의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런 파일들은 전부 다 열려 있고요. 저희가 막 찾아서 열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냥 컴퓨터에 있는 샘플 폴더인 예제 1 파일을 눌러서 열었겠지만 시험장에서는 실제로 열려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5번에서 만들 거는 뭐냐면요. 서식 파일을 만들기를 할 거고요. 적용도 시켜볼 겁니다. 흔히 이제 여기서 어떤 것을 배울 거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서식 파일이라고 하면은 뭐 보고서나 아니면 뭐 달력도 이제 서식 파일로 만들 수가 있겠고 이제 이쁘게 만드는 걸 서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제 기초를 통해서 이제 자주 사용하는 파일을 제작한다는 소리가 됩니다.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지금 열려있는 거에서 좀 이쁘게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그 전에 좀 저장을 하는 방법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어떻게 저장을 해야 될 건지 일단 파일 탭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탭을 들어가 보시면은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찾아보기를 눌러서 제가 위치를 따로 정할 수가 있어요. 이제 흔히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바탕화면에 어떤 걸로 저장을 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마 이제 요구사항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이유로 저장을 하실 때 바탕화면을 만약에 찍어라 그러면 찍으시고 만약에 문서 찍어라 그러면 문서 찍으시면 되거든요. 바탕화면 찍으라고 하면 이제 가정하에 해놓고요. 보시면 이제 파일 이름은 거기서도 이제 알려줄 거예요. 파일 이름은 이것으로 해라. 아니면은 뭐 파일 이름은 그대로 냅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사항이 써져 있을 거니까 그대로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저희는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파일 형식 쪽입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면은 아까 전처럼 뭐 docx처럼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 보통은 그냥 워드 문서로 저장을 하여라. 아니면 워드 서식 파일로 저장을 하여라. 뭐 이런 식으로 두 개 중에 하나 정도만 나올 것 같습니다. 서식 파일은 이제 기초로 새 문서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문서고요. 뭔가 이제 이쁘게 해준 것들을 저장할 때 많이 쓰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 뭐 문제 요구사항처럼 서식 파일로 저장하라고 나오면은요. 서식 파일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누르시면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서식 파일을 저장하셨으면은 갑자기 바뀌셨을 거예요. 사용자 지정 오피스 서식 파일로 이제 위치가 바뀌셨을 건데, 만약에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다른 곳에다가 저장하라 그러면 저장하시면 될 거고요. 아니면은 그냥 서식 파일을 설정을 했었을 때 오피스 서식 파일로 그냥 그대로 두세요 라고 나오면은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저희는 그러면은 간단하게 그래도 바탕화면에다가 그냥 두고
바로 오른쪽 밑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바탕화면에 이제 예제 1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되게 될 거고요. 저는 이름을 가만히 냅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샘플 1에도 들어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하는 연습을 좀 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식 파일을 이용해서 이제 세문서 같은 것들도 이제 작성을 좀 해보셔야 될 텐데요. 일단 새로 만들기를 한번 해볼게요. 기존에 이렇게 열려있는 상태에서 세문서를 여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굉장히 복잡하죠. 파일 쪽 들어가셔서 또 이제 또 파일 쪽이죠. 새로 만들기 버튼 눌러주게 되면은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아까 전에 빈 거 봤듯이 세문서가 이렇게 있고요. 템플릿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양식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빨간색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이용해서 이제 눈에 확 보이게 하는 것들도 많이 하는데요. 뭐 그런 거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새로 만들기를 누르셨으니 좀 굉장히 많잖아요. 이 중에서 뭐 아무거나 클릭을 하셔도 될 텐데요. 아마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뭐 이것을 열어라, 뭐 저것을 열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걸 검색해서 해라 또는 저희가 아까 전에 저장한 걸 불러와서 해라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찾아주셔서 눌러서 그냥 바로바로 요구사항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다. 일단은 예제 1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가지고요. 저희는 이제 다시 한번 예제 2를 눌러서 다른 쪽으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제 2네요. 이번에는 예제 2에서 할 것은 뭐냐면요. 첨부하기입니다. 첨부하기 기능은요. 일단은 탭을 추가를 시켜줘야 됩니다. 어떤 탭을 추가시켜야 되냐면요. 자, 여섯 번째, 첨부하기. 첨부하기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문서를 다른 문서에 첨부한다는 기능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고요. 첨부하기를 할 때에는 개발도구 탭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탭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 흔히들 이제 MS 오피스 써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맨 끝에 개발 도구가 항상 있어요. 근데 이제 개발 도구가 없을 때는요. 파일 가셔서요. 옵션 가시면요. 리본 사용자 지정이 있습니다. 왜 리본이에요? 라고 하시는데요. 리본은 이 리본 사용자 지정이 이쪽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쪽을 말하는 건데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이쪽은 아니에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여기 위에 있는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애들인데요. 리본 사용자 지정 쪽으로 가시게 되면은요. 오른쪽에 개발 도구만 빼고 지금 전부 다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개발도구 탭이 필요하기 때문에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요. 개발도구 탭이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저희는 문제가 없는 게 사실은 이제 시험장에 가시면 이제 모스 시험을 한두 번 본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모스 시험을 이미 많이 봤기 때문에 개발도구 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없을 수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개발도구 탭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실제로 이제 문서를 첨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시면은 예제 2를 예제 3에다가 첨부하는 기능,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보도록 할 겁니다. 자, 개발도구 탭을 표시를 하셨으면은요. 다른 문서 파일을 가져오거나 제가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발도구 탭을 누르시게 되면은요. 문서 서식 파일이라고 맨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간단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첨부된 문서 서식 파일을 보거나 변경하고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틀어놓은 첨부를 다른 곳에다 추가하거나 아니면은 원래 있는 첨부 파일을 제가 불러오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요구사항에서는 불러와라, 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일단 눌러줘 볼게요. 그러면 간단한 파일을 첨부할 수 있는 창이 하나가 뜹니다. 이 창에서 건드리실 거 별로 없습니다. 그냥 첨부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첨부 버튼만 누르시면은 아마 요구사항에 그런 식으로 써져 있을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는 지정된 폴더에 들어가서 이 파일을 찾아가지고 가져온다 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바탕화면에 어떤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을 불러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첨부를 할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X를 눌러서 지금 보시면은 2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첨부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될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샘플 폴더에 있었죠. 그쵸. 샘플 폴더에 보시면은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상한 게 뭐냐면요. 분명히 샘플 폴더에는 예제 1과 예제 2랑 예제 3이 있는데 예제 1과 예제 2는 그냥 기본적으로 저장이 됐기 때문에 예제 3만 있습니다. 예제 3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를 갖다 대면 서식 파일이라고 나오고요. 예제 2 같은 경우는 마우스 갖다 대면 그냥 문서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즉슨 무슨 소리일까요? 서식 파일만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만약에 진짜로 시험장에서도 이 파일을 가져와라 했을 때 그 파일밖에 안 될 거예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눌러서 열기 버튼 누르면요, 이런 식으로 쭉 뜨게 됩니다. 어떤 그 가져왔을 때 링크가 뜨게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밑에 있는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체크를 안 하시게 되면은 어떤 점이 발생을 하냐면요, 첨부는 가져온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예제 2에서 수정을 하든 예제 3에서 수정을 하든 첨부를 한 것은 전부 다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계속 돼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겠죠. 그래서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세요. 밑에 확인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뭔가 좀 바뀌었죠. 그쵸? 그러면 어떤 것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냐면요. 아, 그러면 이제 좀 이해가 되실 텐데. 아, 예제 3은 서식 파일이었어. 눌러보게 되면은요. 자, 어디 2016?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그쵸?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그러면은, 그럼 예제 3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제 3은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파일에 서식 파일로만 설정을 한 거기 때문에 얘는 첨부 파일용으로 설정이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아, 예제 3은 그냥 글자를 예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 파일인데, 예제 2로 그거를 첨부해서 불러왔구나. 아, 그래서 서식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불러왔으니 이렇게 이쁘게 됐구나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까 전에 조금 다른 것을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됐습니다. 일단은 오늘 수업을 끝났는데 첫 번째 섹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많이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옵션 설정인데 이건 굉장히 쉬웠죠. 이거는 복습을 한 두 번 정도 했으니까 아마 아실 거고요. 서식 설정을 다시 한 번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식 설정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간략하게 첫 번째는 파일 가셔서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신 다음에 찾아보기 누르시고요. 거기 시험장에서 요구하는 사항대로 저장 위치를 설정해 주시고, 보통은 바탕화면 아니고 바탕화면일 수도 있고 서식 파일을 이렇게 지정하시게 되면 이렇게 사용자 지정 오피 서식 파일을 저장하라고 말 나옵니다. 네, 그리고 저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파일 가서 옵션 가서 리본 사용자 지정 가서 개발 도구를 추가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 도구가 추가가 되면 문서 서식 파일을 눌러서 이제 서식 파일을 첨부를 눌러서 원래 요구했던 사항에서 여기 있는 파일을 불러와서 서식 파일을 추가해라 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불러오셔서 자동으로 업데이트 클릭하신 다음에 확인하시는 거. 이게 첫 번째 파트의 첫 번째 섹션에 있는 두 가지 기능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은 아마 간단하게 다 처리가 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간단했었죠. 이제 뭐 슬슬 이런 식으로 배우실 거니까요, 영상 많이 보시면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주의사항은 제가 샘플 폴더에 3개 넣어놨으니까 1과 2만 사용하시고요. 예제 3 같은 경우에는 불러오는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누르시면은 아마 이렇게 열리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주의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 종료했고요. 세 번째 강의 때는요, 이제 첫 번째 파트의 두 번째 섹션입니다. 개체 설정 및 검토인데요. 가장 중요한 섹션인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뭐 그렇게 뭐 마우스로 누르기만 하지 막 키보드를 사용하는 거 없습니다. 근데 마우스로 누르는 건 순서를 꼭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말 나올 때 어떤 걸 눌러야 될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굉장히 내용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복잡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제 거 보면서 아무 조금씩 잘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자면 두세 번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두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세 번째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